전세계 테슬라 슈퍼차저 4만 곳 돌파이어 개방도.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다른 전기차에도 개방키로 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작업에 나선 가운데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에 설치된 슈퍼차저가 4만 곳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렉트랙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낸 발표문에서 현재 전 세계 4천여 지역에 4만 개의 슈퍼차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렉트랙은 슈퍼차저 규모가 4만 대를 넘어선 것은 슈퍼차저가 처음 등장한 지 10년 만에 이룬 기록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1시간 동안 승용 전기차 약 12만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다. 단일 기업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충전 시설이다. 테슬라는 사업 초기부터 완성 전기차 판매업과 함께 충전 사업을 통한 에너지 판매 사업을 강조해왔다. 이에 테슬라는 다른 전기차 브랜드도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충전 시설을 개방했다. 테슬라 전용 충전 케이블과 함께 유럽 충전 표준인 CCS 콤보 충전 케이블을 슈퍼차저에 추가로 장착한 형태다. 테슬라 차량 고객이 슈퍼차저를 이용하면 충전 요금은 1kW시당 0.241유로이며 다른 브랜드 전기차가 이용할 경우 1kW시당 0.57유로를 내야 한다. 테슬라는 올해 안에 슈퍼차저를 5만 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 주가 $2대 진입. 전고점 대비 98% 하락. 전기트럭 스타트업 니콜라의 주가가 $2대로 추락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는 9%까지 폭락하면서 $2대를 기록했다. 이는 니콜라 주가 전고점 대비 98% 내린 숫자다. 니콜라는 전기차에 대한 버블이 한창일 때인 2020년 1월 65.9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보였었다. 니콜라가 폭락한 것은 연료 보급 네트워크에 대한 계획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투자 전문지 인베스터닷컴은 지적했다. 니콜라는 자금난으로 전국적인 연료 보급 네트워크에 대한 계획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니콜라는 자체적으로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2026년까지는 완전히 제공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매출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 아이폰 14 생산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폭력 사태 발생. 애플의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과 보안대 및 경찰이 충돌하는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시위 목격자가 보낸 비디오와 함께 보도한 데 따르면 폭스콘 공장의 수백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이날 경비원들을 밀고 나와 코비드19로 폐쇄된 공장의 바리케이드를 뚫고 나오면서 보안대와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다쳤으며 진압 경찰도 현장에 도착했다고 이 목격자는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 시위는 미지급 임금 지급 요구와 감염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날 밤부터 시작됐다고 익명을 요구한 목격자들이 블룸버그에 전했다. 또 다른 비디오에는 분노한 노동자들이 회의실에서 코비드 테스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 남성 근로자는 이제 모두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하며 당신은 우리를 죽음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폭스콘 대변인은 정저우 공장이 23일 저녁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콘은 최근 직원 중 일부가 근로보조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후 폭력이 발생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근로자 및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정책과 불확실한 무역의 시기에 중국에서의 생산에 의존하는 애플의 위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 정저우 공장은 애플의 가장 중요한 생산 현장으로 아이폰 14 프로의 대다수와 최신 헤드셋 5대 중 4대를 생산하고 있다. 이 공장은 봉쇄 기간 중 직원이 외부와의 접촉 없이 공장에 거주하도록 하는 폐쇄 루프 관리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난달에도 수천 명의 직원이 백신에 대한 불만과 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파업하기도 했다. 일부는 지난달에 도보로 공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만 명가량의 방대한 인력 다수와 식사와 약을 요청하고 있다. 아이폰 시티로 불리는 정저우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는 10월 코비드 봉쇄가 다시 시작된 이후 고조된 긴장을 반영한다. 폭스콘과 지방정부는 최근 몇 주간 새로 직원을 채용하면서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약속하며 상황을 통제해왔으나 강압적 코비드 제로 정책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비드 봉쇄에 따른 폭력 사태는 중국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5월에는 수백 명의 근로자가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된 후 상하이에 있는 퀀타 컴퓨터 공장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체질 개선 성공한 바이두, 3분기 매출 소폭 상승. 중국의 플랫폼 업체 바이두가 올해 3분기에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투자를 제한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체질 개선에 성공하자 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두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325억 위안을 기록했다. 블룸버그가 추산한 전문가 전망치인 318억 위안을 웃도는 수치다. 금융조사업체 레피티니프가 집계한 전망치도 뛰어넘었다. 바이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130% 증대된 53억 1,7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분 투자 손실로 인해 당기순 손실은 1억 4,6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작년보다 손실폭이 줄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바이두 주가는 전날 대비 0.55% 소폭 상승했다. 체질 개선으로 인해 실적이 증대됐다는 평가다. 바이두는 검색 엔진의 광고에서 수익 대부분을 창출해왔다. 3분기 온라인 광고 판매가 회복됐고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 투자한 클라우드 인공지능 사업이 성장하며 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등 비온라인 부문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바이두의 인공지능 클라우드 부문 책임자인 쉔드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도 바이두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며 사업의 상당 부분에서 첨단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두는 지난 5년 동안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해왔다. 지난해부터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아폴로 고를 유료화했다. 지난 7에서 9월 이용 건수는 47만 4천 회를 기록했고 올해 1에서 9월에는 140만 회로 집계됐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의 고강도 방역 조치와 IT 업계 규제 속에서도 바이두는 성장했다며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 부문을 통폐합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등 마진율을 유지하며 위기에 대응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의 방역 조치가 4분기 실적을 결정할 전망이다. 바이두 매출 대부분을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며 소비 침체가 심화되어 바이두 매출도 감소할 거란 설명이다. 제임스 리 미즈호 증권 애널리스트는 다시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해 중국 IT 업계 회복세가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니오 현지 국영석유 기업과 배터리 교환소 설립 업무 협약 체결. 중국 전기차 브랜드 니오가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 중국 국영석유 업체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와의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을 발표했다. 니오와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 설립에 협력한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중국 최대 해양 석유 및 가스 생산 기업이다. 석유 및 가스 사업 이외에도 해양풍력 발전소 가동, 석유 판매 기업에서 통합 에너지 서비스 공급사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 신에너지 사업도 추진 중이다. 니오는 고속도로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 설립에 협력하면서 탄소 중립 실현과 한층 더 수월한 차량 산업의 신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팽 니오 파워 운영 담당 부사장은 이번 일로 니오는 중국 내 배터리 교환소 건설에서 중국해양석유총공사와 협력의 시작을 알리며 니오는 충전 및 스위칭 설비 배치에서 중국해양석유총공사와의 협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오는 중국해양석유총공사에 앞서 중국 내 다른 석유회사와도 협력관계를 체결했다. 지난해 4월에는 중국 석유화공과 전기차 배터리 충전 및 교환 인프라 건설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시노펙의 베이징 주유소 인근의 니오의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가 문을 열었다. 니오는 현재까지 중국 전역의 배터리 교환소 1228곳을 설립했으며 그중 329곳은 고속도로에 설립했다.